안녕하세요. 공공튜브의 예비공공재입니다. 상과 4강 임신고혈압, 산과적 출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고혈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임신고혈압, 전자간증, 자간증, 만성고혈압, 그다음 슈퍼임포스 전자간증, 헬프 신드롬 이렇게 6가지로 좀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쓰던 말인 임신중독증이 전자간증에 해당됩니다. 이제 임신고혈압이란 고혈압을 임신 20주 이후에 발견하고 이제 산후 12주 내에 정상이 되는 그런 고혈압을 임신고혈압이라고 말하며, 전자간증은 이제 임신고혈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를 전자간증이라 합니다. 자간증은 이제 전자간증에서 컴펄전 즉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간증이라고, 만성고혈압은 원래 이제 고혈압이 있던 경우 혹은 이제 12주 내에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를 만성고혈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새로운 단백뇨가 나온 경우를 슈퍼임포스드 전자간증이라 하며, 헬프 신드롬 같은 경우는 전자간증이 좀 더 심한 형태로 간에 손상이 생겼을 시 나타나는 그런 신드롬 증상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 전자간증과 중증전자간증, 헬프 신드롬, 자간증에 대한 치료를 제가 정리해본, 제 나름대로 정리해본 표인데, 뒤에서 내용 정리하고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간증이란 이 아테리올에 이제 바소스페이즘 즉 혈관 수축에 문제가 생겨갖고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본적으로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간증을 먼저 보시면 이제 바소스페이즘 때문에 고혈압도 생기고 이제 이데마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전자간증에서 중요한 건 중증도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전자간증과 중증 전자간증 사이에는 이제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증도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신부터 이제 CNS 증상, 그다음 폐, 간, 신장 이렇게 보고 중증도를 평가하면 되겠고, 사실 이게 중증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고혈압인 경우, 고혈압이 160에 110이 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 간이 안 좋은 헬프 신드롬도 사실은 뭐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라베탈롤과 하이드랄라제니 TOC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전자간증은 그냥 전자간증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증 전자간증일 경우에 각각의 CC에 맞게, 각각의 주소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고, 이제 고혈압인 경우, 즉 수축기혈압 160 초과, 이완기혈압 110 초과인 경우에 라베탈과 하이드랄라진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련을 이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경련 예방은 밑에 자간증에서 다시 보겠지만 황산마그네슘으로 경련 예방을 하는데, 적응증은 이제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 눈이 좀 시각 장애가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경련 예방을 하고, 근데 이제 이 황산마그네슘 자체에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증상으로는 이제 슬개 반사, 무릎 반사가 없어지고 호흡이 좀 힘들어지고 소변량이 감소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황산마그네슘을 금지하고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투여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34주 이전일 경우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사용해서 폐성숙을 촉진하고 이제 태아를 좀 지켜보기도 합니다. 자간증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프리클램지아 즉 전자간증에 컨버전 경련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일단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산모가 위험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를 안정할 수 있게 기도를 확보하고 경련에 대한 치료, 황산 마그네슘을 하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고혈압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드랄라진과 라베탈로를 치료를 하고, 여기에 폐부종이 동반된 경우는 프로세마이드로 폐부종을 없앨 수 있는 치료를 합니다. 자간증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임신 종결인데, 나와 있는 치료는 임신 종결 전에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다 처치된 후로 결국 궁극적인 치료는 임신 종결을 해야 합니다. 다시 보시면 일단 전자간증은 37주를 기준으로, 전자간증이 있으면 37주 전에는 일단은 좀 지켜보고 37주가 넘어가면 분만을 하는데, 중증 전자간증 경우,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중증도 평가에서 중증이라 나왔던 경우, 그런 경우 이제 34주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34주보다 지났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바이탈 사인이 좀 안정화돼 있으면 출산을 하는 것이 이득이 있고, 34주보다 전이라면 그 주소에 맞는 주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혈압 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드랄라진과 라베탈롤, 두통 시 머리가 아플 때는 이제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황산 마그네슘, 폐성속을 위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사용하고, 만약에 이때는
이때 34주 전이더라도 자궁 수축이 진행 중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분만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 수축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분만을 하는 것이 맞겠고, 헬프 신드롬은 되게 좀 더 심한 상태의 전자간증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분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분만을 할 때도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황산박은혜줌을 하고 그 다음에 분만을 하고, 밑에 말씀드렸던 자간증도 결국엔 임신 종결이 치료 방법, 치료 궁극적인 치료기 때문에 경련에 대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황산박은혜줌 투여하고 분만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도 있다시피 제왕절개 적응증이 아닌 경우는 유도 분만이 우선입니다. 이게 전자간증이랑 자간증이면 좀 위험한 상태니까 그냥 바로 제왕절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도 분만 먼저다. 이제 산과적 출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텐데, 앞에서 이제 임신 초기 출혈의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었죠. 임신 초기 질출혈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유산을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H몰, 그리고 세 번째 엑토픽 프레그넌스,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여기는 분만 임신 후기 출혈입니다. 임신 후기 출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태반 조기 박리와 전치 태반,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임신 후반기 30 몇 주 차에 배가 아프고 출혈이 있다. 이거는 태반 조기 박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통증은 없는데 출혈이 있네. 이거는 이제 전치 태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고, 일단 어쨌든 태반 조기 박리나 전치 태반 같은 경우도 어,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하는지 이거에 대한 좀 흐름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반조기 박리란 이제 태아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 초음파를 보시면 이제 원래 태반이 자궁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태반이 위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잘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산모와 고혈압이 있는 경우, 뭐 전자간증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혹은 이제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외상을 입은 경우, 아니면 조기 양막 파수가 있던 경우 좀 잘 생길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후반기에 배가 아프면서 질출혈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있던 데에서 안 있고 떨어지니까 좀 아프겠죠.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단으로는 사실 임신 후반기에 배 아프고 질출혈이 있으면 그냥 태반 조기 박리다, 바로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멈추고 태아와 산모 건강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후 경과 관찰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왕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일단 제왕절개가 원칙이 돼 아이가 태아가 사망했거나 그런 경우에만 질식분만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표도 정리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태반조기 박리가 확실한데 34주 이전이야. 근데 산모의 활력 징후는 양호하고 태아는 살아있어. 즉 살짝 떨어졌는데 괜찮아. 그러면 34주까지는 버티는 게 태아에게도 산모에게도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34주와 상관없이 그냥 언스테이블의 바이탈 사인이 뭐 80에 50 뭐 이렇게 산모가 거의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그냥 34주와 상관없이, 이건 산모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왕절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태아가 죽으면은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산모에게 해를 가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죽은 경우는 유도분만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치 태반인 경우에는 태반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 이 자궁 목 쪽을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CX 서빅스 근처에 플라센타가 있죠. 이렇게 자궁 경부 앞쪽에 이게 있는 경우, 태반이 있는 경우, 우린 그런 경우를 전치태반이라 말하는데, 증상은 통증 없이 질출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문제 없이 그냥 위치만 좀 바뀌어서 자궁목을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플 이유나 그런 건 없고, 네, 이제 출산 시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전에 시색을 했거나 이전 제왕절개를 했거나 인공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좀 생길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것도 34주를 기준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34주 이전이라면 절대 안정을 취하고 경과 관찰을 하면서 좀 봅니다. 이제 산통이 조기에 있는 경우는 어쨌든 이거는 34주까지 끌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리토드린을 통해서 자궁 수축을 억제하고 베타메타선 스테로이드를 해서 태아의 폐성숙을 시킵니다. 34주가 넘어가면 분만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고, 산모에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는 34주와 상관없이 산모가 위험하니까 제왕절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만은 유도 분만이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태반 조기 박리와 이제 전체 태반 같은 경우는 금기이기 때문에 유도 분만의 금기이기 때문에 시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보이는 유테로 플레산테 아포플렉시를 보시면 이건 이제 태반 조기 박리에 의해 이거 자궁 그림인데 마이오메트리만 헤마토마가 생긴 경우입니다. 즉 자궁에 멍이 든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자궁 절제술의 적응이 아니고 보존적 치료를 하면 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진 한번 눈에 발라보시면 실제로 문제에서 봤을 때 큰 어려움 없을 테니까 뭐 사진 눈에 발라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임신했을 때 출혈은 말씀드렸듯이 초기와 후기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다 했죠. 이제 분만 후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분만 후 출혈은 조기와 만기로 나눠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산후 출혈은 24시간 이내, 만기 산후 출혈은 24시간 이후로 보면 되겠고 조기 산후 출혈에서는 자궁 이완증이 가장 많고 만기 산후 출혈에서는 태반 부착 부위 퇴축 불안전이 가장 많습니다. 자궁 이완증을 한번 보시면 분만 후에 이제 자궁이 수축돼서 원래 자리로 가고 출혈이 멎어야 되는데 자궁 수축이 충분치 않아서 출혈이 생기는 걸 자궁 이완증이라 합니다. 자궁이 아무래도 그대로 있으니까 배에서 좀 물렁하게 만져지겠고 안에 고여있던 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검붉은색의 혈액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궁 자체를 좀 피가 안 나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제 피가 좀 멈출 수 있겠고 이제 그렇게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배를 통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자궁 수축제를 통해서 자궁 자체가 수축이 일어날 수 있게 옥시토신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옥시토신이 여기에 이제 TOC라고 보면 되겠고 그 외에 뭐 에로노빈이나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는 이제 한 손은 질로, 한 손은 이제 배 위에서 눌러서 자궁을 직접 바이매뉴얼하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고 산도 손상은 딱 봤을 때 자궁도 단단하게 만져지고 뭐 다른 문제도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산도 즉 이제 아이가 나오는 길 모칠 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심하게 이게 찢어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즉시 봉합을 하고 ECM 미만 열상은 자연 치유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실 산도 손상인 경우는 딴 거를 다 배제하고 뭐 자궁도 물렁하게 만져지지 않고 자궁도 단단하게 만져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산도 손상이라고 보면 되고 자궁 이완증을 보려면 뭐 자궁이 만져지지 않는다 혹은 뭐 이제 산도 손상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대표적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은 문제를 좀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반 유착과 산후혈정도 있는데 사실 산후혈정 같은 경우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술을 하고 피가 고여 있는 것을 혈정이라 하는데 산후혈정은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피가 고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작으면 경과관찰, 크면은 절개 후 혈관 결찰술, 출혈이 너무 많아서 헤모글로빈이 7보다 떨어지면 농축 결구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네, 만기 산후출혈은 다음 두 가지 같은 게 있겠고 태반 부착 부위 퇴축 구조는 초음파상 혈류가 없는 혼합 에코덩이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마이오메트리움을 수축으로 눌러서 혈관을 지혈해야 되는데 옥시토신과 에로노빈을 사용합니다. 위에 사실 자궁 이완증과 쓰는 약은 똑같죠. 그래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류태반은 이제 태반이 만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자궁 내막에서 긁어내서 덩이를 제거해야겠죠. 잔류태반을 이제 어떻게 배제할 수 있냐면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태반이 만출이 확인되었다. 이런 말이 없으면 잔류태반을 의심할 수 있고 질이나 산도에 열상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야 산도 손상을 배제할 수 있고 자궁이 단단하게 만져진다. 이런 말이 있어야 자궁 이완증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진단하는 것보다 어떻게 배제하는지 알면은 다른 것들을 배제 진단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태반 유착은 태반이 이제 안쪽까지 파고든 건데 사실 크게 뭐 문제 나온 적은 없어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 파열 말 그대로 이제 자궁이 파열된 겁니다. 이거는 되게 듣기만 해도 아프죠. 그래서 증상으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한 복통, 이제 칼로 베이는 듯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아이가 있을 때도 생길 수 있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자궁 파열이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배에 있을 때 자궁 파열된 경우는 태아의 선진부가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궁 밖으로 이제 양수도 나가고 뭐 태아도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진부가 제 위치에 있지 않겠죠. 선진부가 만져지지 않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자궁 파열이라 볼 수 있겠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신속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수혈을 하고 그다음에 개복수를 통해서 빠르게 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바이탈 사인도 되게 언스테이블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고, 자궁 내번증이란 거는 이제 탯줄을 강하게 잡아당긴 경우, 내번이란 게 이제 인벌전 됐다는 뜻인데, 당겨서 자궁이 원래 있어야 되는 모양이 아니라 뒤집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래대로 돌려줘야겠죠. 이제 근데 그 과정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뭐 내신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기도 좋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보면, 태반이 제거된 경우는 그냥 밀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태반이 붙어 있는 경우 태반을 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뗀다기보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첫째 하이포볼레미아를 교정하고, 두 번째로 이제 자궁 이완제를 투여해서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태반을 제거하고 자궁 위치를 제자리로 놓고 옥시토신으로 수축을 시킨다. 이 과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양수 색전증은 이제 그 양수가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아나필락토이드, 아나필락시스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급속 분만인 경우 이제 피가 나고 양수도 한 번에 착 나오면서 그 양수가 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증상으로는 갑자기 생긴 저혈압, 그 다음에 이제 산모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뭐 세츄레이션이 80%까지 떨어진다고, 이런 증례가 나오면 양수 색전증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되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관사건을 통해서 일단 호흡을 안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 다음 시간에 태아의 질환 및 손상부터 상과 마무리까지 해서 상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상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